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로 방정리와 공간 청소에 진심이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청소력. 청소에는 힘이 있어서 공간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반대로 공간이 더럽다면 부정적 에너지를 불러들인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느낌이 강하고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감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공간이 깨끗할수록 뇌가 최적화된다. 공간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내 삶도 정리가 되고 신경이 분산되는 것을 막으며 집중력과 효율성이 올라가 뇌가 최적화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긍정적 행동을 유발한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함을 유지하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막힘없이 시작하게 되고 부정적 에너지보다는 긍정적 에너지가 우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Clean up your room. That's a good start. Organize your local landscape. Schedule your time. Start taking control of yourself. 조던 피터슨 교수도 방 정리는 꼭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무언가를 탓하기 전에 방 정리를 해라.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는 말로 방은 우리 마음의 외형이라고도 보는 거죠. 무언가 괴롭고 심란할 때, 현실에 치여 있을 때 우리의 방이 깨끗할 확률보다는 지저분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 정리를 통해서 마음가짐을 다잡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방 정리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가까이에 있는 이것, 내 머릿속 생각 정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유명한 기업의 CEO나 크게 성공한 부자들의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였습니다. 우선 실행, 행동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곧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기도 하죠. 일반인들과 성공인들 모두 똑같은 생각의 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만 행동으로 옮기는 이유는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행 리스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즉, 잘 정리된 생각이 좋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데요. 두려움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결정을 내렸으면 바로 행동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행동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같은 고민에 시간을 쏟지 않는다는 거죠. 또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있고 어떻게든 해내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생각 정리를 하게 되면 의사결정 속도가 올라가고 실행력이 높아집니다. 내가 어떤 지점에서 막혀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막혀 있는지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높은 위치와 부를 쟁취한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이 사고회로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떤 직급과 직무이든 심지어 어떤 일을 하든 생각 정리가 가장 베이스가 되어줍니다. 학습력이라고 불리는 공부머리, 업무 능력이라고 불리는 일머리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은 차고 넘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한 것은 잘 선별하고 정리하고 연결하고 창조하고 해결하는 능력인데 이것을 다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생각정리 스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정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다면 생각정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정리 방법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A4 용지를 32칸으로 나누고 16칸은 업무 관련된 생각을 나열, 나머지 16칸은 일상에 관련된 생각을 나열합니다. 이제 나열된 생각들을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고민, 아이디어, 기준을 잡고 분류합니다. 분류하는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불필요한 생각은 지워나갑니다. 불필요한 생각들을 지워나가야 집중해야 하는 일, 나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니까요. 이제 남아있는 알짜배기 생각들을 배열합니다.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일을 왜 하고 싶은지 이유를 적고 누가 책임을 지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냈지 기간을 적어봅니다. 내가 그 일을 왜 하고 싶은지 이유를 분명히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더 구체화되고 동기부여도 되니까요. 이렇게 생각 정리를 끝내면 이 생각이 실현되도록 어떤 행동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세워야 합니다. 일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계획해봐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지 구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스텝을 나눠 놓으면 일을 진행할 때 어느 스텝에서 막히게 되는지, 어디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지 파악이 가능하고 신속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 상위 1%는 생각 정리와 일을 잘하기 위해 마인드맵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엠마 하스는 마인드맵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보고 사물 사이를 연결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했고, 억만장자 사업가 리처드 브랜슨은 마인드맵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짓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죠. 또 배우 윌 스미스는 마인드맵이 목표를 시각화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우리의 머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툴이기도 하고,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흩어져 있는 데이터 정보 지식을 논리정연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어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해 기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생각 정리를 적용하고 마인드맵을 어떻게 녹여내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복주환 작가의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책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